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 서울의 그 강북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강북 지역에서 어디 점검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은평구 맛보고 예, 했어요. 은평구 마포구 이 부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관계된 것들을 쭉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음. 지난번에 그 드린 말씀 중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은평구 마포구에서 그 36개 주행랑을 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36분 시간이요. 열두산 성지. 예, 절두산 성지가 있었어요. 음. 아이고, 지금 써지나.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산이 있었는데, 이 마포구 요 강변에 있어요. 음. 합정동인가 뭐 그럴 텐데, 거기가. 이 절두산이 무슨 의미였었죠? 산 머리가 두 개로 잘라진다고 그랬어요. 산 머리가 아니고, 이 두자는 머리인데 머리고. 산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천주교, 아니 절자가, 천주교, 예, 천주교 예. 이 절자가 절자가 끊다, 뭐를 끊다, 예, 끊을 끊다. 절자거든요. 근데 음. 그때 제가, 아이고, 자꾸 안 써지네. 절자를 한자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끊을 절이 두 번째 나와요. 실사변에 있는. 이거를 갖다 음. 썼는데, 그 밑에 있는 3번도 보니까, 이게 이제 칼도, 칼도라고 하던가. 신령하고 칼, 예, 예, 예. 칼도. 이 세 번째 것도 끊을 절자예요. 그러네. 이 두 번째 거는 뭐 실을 갖다 끊는 건지 그런 거 어. 같고, 세 음. 번째는 하여튼 칼로 뭘 끊는 음. 거예요. 예, 그래서 절두산 할 때 절은 이걸 써야 돼요. 3번. 예.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절자를 그 실사변에 있는 걸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강의하면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도 봤지만 끊을 절자라고 나오니까 그냥 금방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절두산 성지 그림에 가서 보면은 그 돌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절두산이라고. 끊을 절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잘못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실사변에 쓴 게 아니라 요 칼도 음. 이 활방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이거에 의해서 써진 것이 바로 이 절두산 성지인데 절두산 성지는 이제 천주교들이 박해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참수를 당한 거죠. 특히 그때 이제 그 외세의 그런 침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종이 저기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외국 군사라든지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막았어요. 세국 정책을 써서. 그래서 그때 이 절두산 성지에서 이제 아니, 천주교 그 신도들을 막 박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천주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여기 그 절두산 성지에서 얘기했던 그 나라는 외국 중에 어느 나라냐면 프랑스에서 그 신부를 갖다 저기 했다 해갖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그 해군함이 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 영군이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막 자긍심이 높아진, 이제 우리 힘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막 이런 그 저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그 군함을 갖다가 물리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 막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일어난 사건을 뭐라 그래요? 그, 이- 병인, 그 해가, 병인박, 일어난 해가 병인년. 예, 병인년이에요. 그 정확한 횟수로는, 숫자로는 어떻게 될까요? 1866년. 예, 예, 1866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병인 양요 또는 병인 박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요라는 게 뭐예요? 외국인, 프랑스. 서양, 그러니까 뭐 어른들 얘기로는 양놈들 뭐 이렇게 외국, 예전에는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소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동요, 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리쳤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병인 양요라고 했어요. 병인년에 일어나서 일어난 횟수가 66년. 1866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1866. 6.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기다리, 자씩 잘라서 네, 맞아요. 끝에서 두 자리씩 잘라가지고. 그래서 18하고 66하고 둘로 떼는 거예요. 그럼 18은 바로 우리 해시태그가 뭐예요? 신달, 18. 신달하고 역하고. 그래서 6하고 신발 던진다 할 때 18을 쓴다 그랬죠. 음. 그리고 66은요? 음. 오매, 오매. 영화, 영화. 오멘 공포 영화. 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포 영화가 두 가지 나와요. 지금 오멘 66 하나 나왔죠? 또 하나 뭐 있었죠? 13일의 금요일. 예,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13th Friday 해갖고 그 서양의 그 기본 문물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이제 기독교적인데 이제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13. 숫자와 요일이 같이 겹쳐진 13일의 금요일을 아주 네. 싫어해요. 네, 13일의 금요일을 별로가 아니라 아주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뭐 안 좋아하듯이 사자, 사자. 죽을 사자. 자, 이게 죽을 사자라고 발음이 같다 해서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서양인들은 바로 요 13일의 금요일을 갖다가 금기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처형된 때가 이때라고 보는 거예요. 13일의 금요일. 그래갖고 서양 문물에서는 그 13일 금요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제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많이 쓰면서 지금은 뭐 컴퓨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초창기 때 컴퓨터가 1900 50년대, 60년대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컴퓨터 쓸 적에 컴퓨터를 못 쓰게 막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뭐 균이 묻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컴퓨터 뭐 소독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 컴퓨터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제 뭐 서버를 갖다가 다운시킨다든지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그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쓰는 날에 13일이면서 금요일인 때는 컴퓨터를 아예 키지도 말라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199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인가요? 지금 35년 네. 전. 2023년 35년 전. 35년 전. 예, 35년 전쯤 되네요. 그때 이제 한반여 중에 있었을 때요, 그때. 그럴 때 진짜 13일 금요일 날은 컴퓨터를 켜지 않았어야 됐어요. 예, 그때 이런 그 바이러스가 예루살렘 바이러스, 뭐 LBC, 이병철 바이러스 해갖고 그런 것들이 막 만연되었었는데 그게 다 13일의 금요일에 예, 이제 일어나게 돼서 그때 만약 사용하게 되면 파일 같은 게 깨지고 뭐 이렇게 오염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이라는 숫자하고 66이라는 숫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어, 지금 그 해시태그로 쓰는데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두 개의 그런 공포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병인 양요, 병인 박해는 몇 년에 일어났다고요? 1866년. 1866년. 1862년에. 그래서 이 오멘 666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멘 666은 원래 그 아이가 없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어렵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랄까 악마, 저주 그런 분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아이가 굉장히 바라던 아이였는데 오히려 그런 악마를 쓰고 태어난 그런 적이라 막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게 바로 오멘 666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세 종말 때 그 악령들이 나타날 때 그 오멘 666이라는 그 인을 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이제 66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 얘기한 그런 그 배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일의 금요일은 이거는 그 어떤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이제 죽게 돼요. 근데 그 13일이 특히 4월 13일이었나 하여튼 그 제이슨이 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캠핑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캠핑장을 철폐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 캠핑장을 열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때 꼭 13일에 금요일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굉장히 그 공포 영화예요. 얘네들 둘 다 오멘 666이나 13일의 금요일이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공포 영화가 언제 상영이 됐을까요? 여름에. 여름. 한여름에 여름. 막 무지무지 뜨겁고 할 때 그때 몸이 오싹오싹해지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드라큘라도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포 영화가 두 개 있어요. 해시태그로 하나가
13일에 금요일, 13일에 13번에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드시면 돼요. 13번은. 그리고 66번은 지금 말씀드린 오멘 66. 오멘 666을 또 연상하면서 내가 어떤 기억할 거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66과 관계돼갖고 뭐를 얘기 드렸냐면 병인, 양이. 병인 양육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원군 때는 외국의 이런 침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이제 굳게 닫힌 세국 정책을 썼는데 프랑스 군함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물리친 것이 이제 병인 양요라고 하면은 또 미국 그 저기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비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미양요, 신명. 신미양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신미양요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군함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공한 거거든요. 그것을 물리친다고 대원군이 이제 맞서서 싸웠던 거예요. 그것도 조금 전에 있었던 병인양요랑 얼마 차이 안 나게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해는 1871년이에요. 18, 자,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신발 던지면서 욕하면서 친일파들한테 욕한다. 예, 그렇죠. 지금 병현 선생님 잘 얘기해 주셨어요. 1871이니까 두 자리씩 돼요. 끝에 두 자리씩. 그럼 18하고 7이라고 나눠지죠. 그럼 18은 조금 전에 여기 1866하고도 마찬가지로 욕하고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7, 1은 친일파. 7일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7일은 친일파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친일파에게 욕하고 신발 던진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미국 군함하고 뭐 일본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여기 스토리를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그 욕하고 신발 던진 그런 사건, 뭐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신미양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를 할 때 실제 생활과 결부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학창 시절에 막 연대 외우고 하는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 어쨌든 뭔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 할 때 그와 같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지난 시간에 절주산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절주산은 몇 번이에요? 136번. 예, 136번이에요. 절주산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마포 강변에. 그러니까 여기 요 한강을 껴가지고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북. 강북에 있죠. 여기 강남이 아니고 강북 여기란 말이에요. 바로 이 한강변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강북이니까 여기 그 뭐야 우리 이제 백단위 자리가 일로 시작이 되겠죠. 자, 일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머리를 자른 그 범인이 무서워갖고 어떻게 명령을 쳤어요. 36개 주랭랑을 친 네. 거죠. 자, 강북에 있기 때문에 1 쓰고 그 다음에 주랭랑을 쳤어요. 드러날까봐. 특히 누구 목을 베었다고 할까요? 일본 놈. 일본 놈? 응? 일본 놈? 아니 일본 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선죽에 박해를 했으니까. 신부님. 신부 어떤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그렇죠.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뭐랄까 권위가 있는 그런 그 분이시잖아요. 여기 천주교 성도분도 계셔서 제가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절주산 성지가 136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 김대건 신부님을 저기 해갖고 여기서 달아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자, 여기 130이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다 썼어야 돼요. 여기 그 마포구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은평구 마포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번호가 130번부터 130번부터 139번. 네, 139번까지가 은평구 마포구죠. 나쁘고, 예. 자, 그러면 은평구 마포구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워크숍을 한 곳이 어디예요?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산 쪽으로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130번. 130번이겠죠. 북한산 국립공원. 자, 삼성전자, 삼영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공연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은평구 마포구에서.
너무너무도 유명한 그런 장소. 상암 월드컵 경기.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예.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35번. 135번이에요.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호곡을 부르는 거죠. 3호곡을. 그러면 여기 강남에서는 어디서 3호곡 불러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어디에 있어요? 서- 여기 서초구에 있어요. 서초구에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35번. 35번. 예, 여기는 바로 35번이에요. 여기는 강남에 있으니까 그냥 35지만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여기 마포구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135번이라는 얘기예요. 예, 35번하고 135번하고 차이가 요 앞에 1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래서 1이 있으니까 이것은 강북 지역을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북에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135번이고 강남에서는 여기 예술의 전당이다라는 거예요.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35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은평구 마포구가 139번까지인데 마지막 139번은 어딜까요? 불교 방송이에요. 불교 방송. 불교 방송이에요. BBS. 예. 불교 방송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어떤 모양이었었죠? 스님들이 삼국지를 보고 있다. 삼국지 책을 보고 있다. 스님들이 삼국지를 읽고 책을 읽고 있다. 스님들이 어디서? 삼구 쇼핑에서 삼구 쇼핑에서 삼국지를 읽고 계시다. 삼구 쇼핑에서 삼겹살 읽다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음. 지금 불교 방송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암에서 절에서 연불한다. 스님들이 절에서 삼국지를 읽고 있다. 절에서 삼각지를 읽고 있다. 그러면 음. 절이라고 하면 절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는 절 안 나오는데. 스님이니까. 자,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하고 다른 걸 공유를 해드려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셔서. 왜 그러실까요? 지금 보이세요? 네, 보여요. 여기 스님들이 지금 뭐 읽어요? 삼국지. 불교지? 어쨌든 삼국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책 같은 거 읽고 있죠. 불교. 네. 예, 이걸 삼국지라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방송국, 불교 방송국 방송국. 스튜디오 아니잖아요. 네, 스튜디오 안에서 불교 지금 스님들이 삼국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는 삼국지라고 그래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지금 막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세요? 네. 제가 네, 이거를 이 그림을 이제 여기 상징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거 조금 더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삼국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하고 AI에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그림을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을 기억하려면 이걸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가운데다가 그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삼구 쇼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삼구 쇼핑도 뭐 좋아요. 삼구 쇼핑이라는 쇼핑센터에서 뭐 이렇게 뭐 읽었다 해도 되고. 그런데 절에서 뭘 읽고 그런 건 여기 없잖아요. 이 뒤에 절 있긴 하지만 불교 방송에서. 불교 방송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 스토리로 만들 때 그냥 전혀 근거가 없이 하면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런 근거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반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안 열어놨나 보나. 화면은 안 열어놨어요. 아까 열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교 방송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0번 때 여기 은평구 마포구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할까요? 용산구 할 차례예요. 예, 용산구 할 차례예요, 용산구. 여기. 용산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40에서 149. 149번까지. 140에서 140에서 149번까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용산구가 이런데, 그러면 강남에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40에서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겠죠. 예. 그러면 40에서 49번이 강남에서는 어디예요? 동작구. 동작구. 바로 마주보고 있네요. 동작. 예. 동작구. 용산구하고 동작구 여기 뭐야 한 장을 띄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네. 요즘에 우리 이제 4.10 총선 하면서 서울에서
뭐 한강벨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용산구, 동작구 여기가 전부 다 한강벨트란 말이에요. 마포구 이런 쪽이. 자, 그래서 여기 동작구가 40에서 49번인데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140에서 149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40번은 어딜까요? 그거를 또 지도를 꺼내놔야 되겠다. 잘 모르시겠네. 잠깐만요. (140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40. 응? 가슴 뱃사공. 싸고. 뱃사공이요, 뱃사공. 자, 여기 나왔는데요. 남산타워네. 그래서 여기 뱃사공이라고 했어요. 140, 40 해서. 자, 앞에 이제 100은 강북을 뜻한다고 했고, 뱃사공이에요. 여기가 지역이 지금 어디라고요? 장소가? 남산타워. 남산타워라고 했어요. 남산타워하고 뱃사공하고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이 남산타워를 기억하기 위해서 140번을 그냥 남산타워 140번, 남산타워 140번 이렇게 기억하시는 건 아니고 자, 얘를 갖다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누구 해보실래요? 됐어. 나인라 선생님 뭔가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림쌤, 금범쌤. 누가 배를 타고 남산타워에 갔다고 해야 되는데 누가 배를 타고 남산타워에 가? 배를 타고 왜 남산 타러 가요? 저기 남산은 꼭 산꼭대기 있는데 어떻게 배를 타고 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억지로 주장하면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날까요? 한번 또 다른 분 만들어 보세요. 배를 타고 금범쌤은 저기 남산 타러 갔다고 하는데 남산까지 가는 뱃사공들이 뱃사공들이 남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남산 타워에 올랐다. 뱃사공들이 남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남산 타워에 올라갔대요. 우리 영근쌤은 야 뱃사공들이 뭐 남산 타워 구경하러 갈 수 있겠죠. 우리 저기 서울의 랜드마크이니까. 예, 그것도 뭐 아주 저기 하진 않아요. 금범쌤이랑 뭐 원근쌤이랑 조금 진전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거 스토리를 만든다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 강남에서 40번은 어디였었어요? 숭실대학교 예, 기독교 숭실대학교 뭐였어요? 한국 기독교 박물관. 예, 기독교 100주년 박물관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저기 뭐야 그 배를 응, 타고 와서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들이 한강에 배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대로 말이 됐어요.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와서.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뱃사공들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네. 여기는 뭐 그런 거와 관계도 없이 그냥 남산 타워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스토리를 만드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내가 내가 산으로 산으로 간다. 사공도 나오고 산 얘기도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내가 산으로 산으로 간다. 그 얘기를 생각하고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어떤 그림인지 잠깐 보실래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거고요. 여기 남산타워 이제 그림 그려놨어요. 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저기 인공지능 보고 그리라고 한 거예요. 저 멀리 지금 남산타워가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140번은 이렇게 사공들이 많아갖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구나, 남산타워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된다고 해주세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겨우 이것을 만들어 봤어요. 아무리 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던가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그림 그리라고 할 때 그렇게 명령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남산 타워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해놓은 거고, 이게 1분 8초라고 하는데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새 명소로 등장한 이 탑은 연건평 4,139평, 탑 자체 높이 236.7m로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며 동양 최고의 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된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의 저녁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0, 30층 고층 빌딩들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도로의 차량 물결이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멀리 인천 앞바다는 물론 휴전선 넘어 개성 숭악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 그 대한뉴스 그런 그 기억이 생각나시죠? 생각나요. 예, 예. 예. 1980년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참 옛날 그런 모습도 지금 다시 봤습니다. 혹시 이제 제 블로그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지금 빨간 거 하트에다가 딱 했죠. 예. 이게 이제 좋아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떤 그 뭐랄까 힘이 되는 거죠. 자기 영상을 보고 만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트를 해주면 이제 좋아요 해갖고 여기 아마 2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그 영상을 보실 때도 영상이나 블로그 보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140번이 어디라고요? 남산타워. 예, 남산타워예요. 예, 남산타워, 그, 이제, 뱃사공하고 연결해서 지금 기억을 하세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요, 배가. 그래서 남산까지 막 올라가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번은 어딜까요? 141번. 다시 또 공유 중지를 해가지고 봐야 될까요? 잠깐만요. 인가. 지금 용산구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예. 나왔습니다. 보여요? 용산구? 예, 네. 보여요. 예, 141번은 용산역이에요, 용산역. 지금 여기 남산타워 보이시죠? 보여요, 예,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141번은 여기에요. 용산역. 용산역 아이파크몰이에요. 굉장히 큰 쇼핑몰이죠. 여기 아이파크몰. 그 네. 여기에 이것도 스토리 만드는데 조금 좀 어려웠어요.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이 몇 번이라고요? 141번. 141번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이 거기 이제 관계된 걸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이파크몰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가 하면 거의 파괴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미사일은 약간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용산역에 이 미사일이 떨어졌다가 하면은 좀 좋은 그런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무슨 테러가 일어났거나 뭐 이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만들기가 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잠깐 보면요. 얘도 스토리를 만들 때 보이세요? 예, 보여요. 용산역 아이파크몰 보이시죠? 예, 예, 예. 서울 쇼핑이 핫플이다. 네. 자, 여기서 이게 아이파크몰인데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운데 용산역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이게 이마트도 여기 있고 굉장히 큰 그런 그 쇼핑몰인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미사일이 막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숫자 41과 미사일이 4일과 발음이 같은 것을 착안해서 기억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했네요. 자, 이곳의 내비기억법 번호는 141번인데 모든 연령대의 공공놀이터 아이파크몰이 오픈에 맞춰서 여기 어른들도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 가고 심지어 스포츠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위에 그 축구장 같은 완전 축구장은 아니지만 그 뭐죠? 어른들 하는 그 무슨 볼이었더라 그게? 게이트볼. 게이트볼하고 좀 비슷한 거. 막 좀 과격하게 하는 게 뭐죠?
핸드볼? 아니, 핸드볼 말고, 갑자기, 저기 우리가 하는 건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풋살. 풋살장도 있어요. 여기 옥상에. 예. 그런 것도 갖춰진 곳이 바로 여기 용산역 아이파크몰인데,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여기에 와서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공공놀이터 아이파크몰이 오픈에 맞춰서 축하 이벤트로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고 했어요. 실제 미사일은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걸 그려달라고 하니까 못 그려요. 인공지능이. 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그거는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 미사일 그림을 여기다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축하 이벤트용으로 그냥 미사일을 띄웠다라고 했는데, 실제 미사일은 뭐 축하 이벤트보다도 어떤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파괴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이 몇 번이라고요? 41번. 41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마트 있고 여기 아이파크몰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사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41번. 41번이에요. 강남에서는 어디예요?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가 들으면 좀 뭐라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중앙대학교가 41번이에요. 그 자리가 저기 동작구에 있는데 거기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중앙대학교에. 중앙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왜 우리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냐 뭐 이런 항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거기가 41번이에요. 강북에서는 여기 용산역 아이파크몰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용산역에 대한 여기 풋살 써놨네요. 풋살은 피파에서 공인한 실내 축구의 한 형태인데 이 포르투갈어라네요. 에스파니아에서 유래했다는 거. 그래서 풋살은 골키퍼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대결하는 스포츠래요. 그래서 여기 용산 아이파크몰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